자, 지금부터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은 이제 집합 단원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앞에서 배웠던 집합, 그리고 원소, 그리고 집합과 원소의 관계, 집합과 집합의 관계, 부분집합의 개수 이런 걸 공부했잖아요. 이제는 이 집합끼리도 연산이 있어요. 그 숫자들끼리도 뭐 더했다, 뺐다, 나눴다, 뭐 못 뺐다, 막 이런 것들이 있듯이 집합끼리도 연산하는 기호들이 있고 그 연산에 따른 어떤 집합 두 개를 어떤 연산을 하면 새로운 집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정의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기호는 이렇게 연산하는 거구나 라는 정의를 익히고 그거를 연산하는 방법을 뭐 연산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막 숫자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연산들이 있는 건 아니어서 딱 4가지만 정확하게 연산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칙 연산, 숫자에 대한 사칙 연산에서도 더할 때의 법칙도 있었죠. 뭐 더할 때는 뭐 서로 순서를 바꿔도 된다. 곱할 때도 순서를 바꿔도 된다. 뭐 곱하기하고 더하기가 있을 때 이렇게 분배 법칙을 쓰면 된다. 뭐 순서를 얘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 계산은 결합 법칙. 예를 들면 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런 것들이 있듯이 지금부터 배우게 될 4가지 그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도 그러한 규칙들이 있어요. 법칙들이 있어요. 그 법칙들까지를 배우면 이 단원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원소의 관계, 원소의 개수들을 가지고 뭐 어떤 집합의 원소 개수는 몇 개가 되고 어떤 집합의 원소 개수는 몇 개가 되고 이런 것들까지 하는 게 지금 공부해야 될 파트입니다. 자, 첫 번째 집합의 연산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를 하기 전에 뭘 먼저 할 거냐면, 뭘 정의할 거냐면 우리는 전체 집합이라는 녀석을 정의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U로 표시를 해요. U. 유니버스라고 해서 그냥 U를 표시하는 거고, 전체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주어진 문제, 어떤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에 맞추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하나가 셋업이 됐을 때 그 문제에서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원소를 다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위의 집합을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고 하면 돼요. 이 전체 집합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겠죠. 나는 이 문제, 어떤 문제에서는 전체 집합을 자연수로 한정짓는다든가 어떤 문제에서는 100보다 작은 자연수로 한정짓는다든가 아니면 뭐 유리수로 한정짓는다든가 아니면 소수로 한정짓는다든가 짝수로 한정짓는가 이런 식으로 전체 집합에 대한 얘기도 전체 집합도 문제마다 어떻게 보면 하나로 주어질 거예요.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실수 전체 집합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U라는 집합이 존재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본격적인 연산인데 첫 번째 연산은 뭐냐면 교집합이라는 거예요. 교집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2개의 집합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원소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는 A의 교집합의 B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얘는 뭐냐면 어떤 녀석을 원소로 가지게 되냐면 이 X는 A의 원소이기도 하고 동시에 뭐의 원소이기도 한 녀석, B의 원소이기도 한 녀석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어렵고 기호도 처음 보는 낯설은 걸 수도 있지만 논리는 되게 단순해요. 예를 들어서 A가 요런 원소로 합시다. 1, 2, 3, 6이에요. 그리고 B라는 집합이 어떻게 생겼냐면 1, 2, 4라고 합시다. 이 둘의 교집합은 뭐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양쪽에 있는 2개의 집합에 모두 포함된 원소들만 뽑아내면 돼요. 그러면 둘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원소는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는 녀석은 누구하고 누구죠? 1하고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교집합이 되는 거죠. 즉 기호는 되게 어렵죠. 어려운데 사실상 그냥 논리는 되게 단순해요. A에도 포함되어 있고 B에도 포함되어 있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교집합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슬슬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이 집합을 표현하는 가장 손쉬운 그림의 형태의 표현 방법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안에 뭐 원소들을 갖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동시에 포함된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흔히 교집합이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합집합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합집합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생긴 녀석이냐면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저기 뒤집어져 있죠? 요거는 어떤 녀석들을 원소로 가지냐면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인 녀석을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그냥 연산을 하고 나면 결과물이 뭐냐면 A에 있는 원소도 몽땅 포함시키고 B에 있는 원소도 몽땅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흔히 합집합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위에서 여기서 사용했던 걸 가지고 똑같이 합집합을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1, 2, 3, 6이라는 녀석과 1, 2, 4라는 녀석의 합집합을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이제 그냥 몽땅 때려 넣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몽땅 때려 넣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가 1, 2, 3, 6 그리고 1, 2도 넣어야 되는데 2라고 있는 이미 쓰여 있잖아. 우리가 처음에 원소 나열법을 배울 때 중복되는 원소는 두 번 쓰지 않는다 했으니 두 번 쓸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면 1, 2는 포함되어 있고 4만 따로 하나 더 써주면 되겠네. 4 이렇게 딱 써주면 얘가 합집합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순서를 바꿔서 이 4를 요 사이에다 껴주면 좀 더 예쁘긴 하겠죠? 그래서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다 합치면 1, 2, 3, 4, 6이구나 이렇게 딱 써주면 얘가 합집합이 되겠죠. 방금 얘기했던 뭘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하자면 A, B 했을 때 어디에든 포함만 되어 있으면 되니까 전체 다 여기가 뭐가 된다? 합집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연산의 기본은 교집합과 합집합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교집합과 합집합. 교집합은 공통, 둘 다 들어가 있는 공통 부분. 합집합은 둘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몽땅 때려 넣은 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교집합과 합집합을 이해하시는 거는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네 번째는 여집합이에요. 여집합의 기호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이 여집합에 포함되어야 되는 원소는 문제에서 정의한 아까 언급했던 전체 집합에는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원소가. 전체 집합의 원소이긴 하나 뭐의 원소는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A의 원소는 아닌 녀석들의 모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상정한 전체 집합에는 포함되는 원소이지만 이 앞에 있는 A라는 원소에는 포함되는 나머지 녀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흔히 우리가 전체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할 때는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A라는 집합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여집합이라는 녀석은 A가 아닌 나머지 녀석들 이렇게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여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정의가 안 되면 여집합을 못 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체 집합이 정의가 되어야만 여집합이라는 연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집합의 연산은 차집합입니다. 이게 조금 되게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요. 조금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쓸 때는 A에서 B를 빼겠다 이렇게 써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뺄셈처럼 쓰고 이 차집합에 포함되는 원소 X는 어떤 녀석들이냐면 X가요 어디에는 포함되어 있는데요. A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어디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녀석 B에는 포함되지 않은 녀석들을 모은 게 뭐냐면 차집합이에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요거는 아까 이거 있잖아.
벤다이어 표시하는 거 아주 간단해. 이렇게 봤을 때 A의 원소이기는 하나, B에 있는 건 안 돼. 그래 어디만 남기라는 거야. 이 부분만 남기라는 거야. 이 부분만. 이렇게 여기만 남기라는 게 뭐다? 차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까 그 집합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예를 들면 1, 2, 3, 6이라는 집합에서 뭘 빼줄 거야? 1, 2, 4라는 집합을 빼줄 거야. 이렇게 되면 A에는 원소여야 되지만 여기에는 안 들어있는 원소. 그렇다면 여기 들어가 있는 원소였던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이 두 녀석을 딱 빼버리고 뭐만 남기면 되는 거야? 3하고 6만 이렇게 딱 남기면 얘가 차집합 연산이 가능한 거죠. 이걸 보고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 여집합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전체 집합 U에서 A에 포함된 걸 빼버린 녀석들이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우리 연산에 이제 지금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무수집합, 교집합, 그리고 합집합, 그 다음에 여집합, 그리고 차집합.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게 이제 조합이 됐을 때 조금 복잡한 상황이 생겨요. 그리고 좀 이따가 배우게 될 원소의 개수에서는 특히 차집합 같은 경우 되게 중요한 공식들이 몇 개 등장을 할 거고요. 외워두셔야 되는 몇 가지 주요한 집합과의 사이의 연산에서 성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A라는 집합이 여집합이 있고요. 그 녀석을 통째로 뭐라고 하면 돼요? 여집합이라고 할게요. 그럼 봐봐요. A의 여집합이 뭔데요? 노란색이죠. 지금 여기 있는 노란색이에요. 빛금치 노란색인데 그거에 대해서 여집합을 잡으래요. 그죠? 그 집합에 대해서 여집합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러면 요 노란색이 아닌 놈들인 거잖아. 그죠? 노란색이 아닌 놈들만 뽑으면 뭐가 나와? 다시 얘가 남겠지. 그래서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간다. 요걸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A라는 집합에서 뭐를 빼버리면 A라는 집합을 빼버리면 뭐가 될까요? 앞에는 포함되고 뒤에는 포함되지 않은 거. 그러면 뭐야? 어떻게 계산을 했었냐면 앞에 있는 집합의 원소들 중에서 둘 다 갖고 있는 놈을 지웠잖아. 그럼 뭐가 나와? 다 없어져 버리겠지. 그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공집합이 돼버릴 거야. 됐죠? 그 다음에 A집합하고 A집합하고 교집합을 했네? 그러면 얘는 뭔데? 앞에 거에도 포함되고 뒤에 거도 포함되는 거. 그럼 둘이 같으니까 당연히 그냥 이런 거 나오겠지. 마찬가지로 A 합집합 A 하면 A 집합에 포함되면서 또는 A 집합에 포함되는 거 다 몽땅 때려 넣어봐야 뭐가 되는 거다? A는 A가 되겠죠.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공집합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여집합이죠. 이렇게 잡으면 생각해봐요. 전체 집합 중에서 공집합에 들어간 놈만 다 빼래. 지워버리면 되잖아. 전체 집합에서 요 집합에 들어가는 걸 빼면 되는데 요 집합에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공집합인 거야. 그럼 그냥 누가 그대로 살아남겠지. 지워질 게 하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얘는 전체 집합 U가 될 거고요. 반대로 U라는 녀석의 여집합을 구하자고. U라는 녀석의 여집합은 뭘까요?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을 빼내잖아. 전체 집합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전체 집합에 있는 원소를 다 제거한 녀석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다 없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뭐만 남아? 여기는 공집합이 이렇게 딱 남겠죠. 괜찮죠?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집합이 되게 양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서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해서 듣고 아 이런 거구나 받아들이고 나면 사실 어렵다고 느껴지는 단어는 아닐 겁니다. 이제 여기서 몇 가지 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집합은 포함 관계야. 연산.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면 길지는 않아요. 보세요. 1번 A하고 B하고 교집합을 했더니 A가 나오더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A하고 B하고 교집합을 했더니 A가 나온대. A하고 B하고의 공통인 녀석들만 뽑았더니 그게 그냥 A가 되더래. 그러면 A에 있는 원소는 모두 B도 갖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구나. A라는 놈이 B의 부분적합이었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괜찮죠? 이거는 뭐 벤다이그램에서 보자면 이런 거겠지. B가 아까 포함관계를 벤다이그램으로 표시하자면 이렇게 생겨버리겠습니다. 나오겠지.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교집합, 즉 뭘 잡으면 공통 부분을 잡으면 그냥 A 스스로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지. 됐죠? 두 번째, A하고 B하고 합집합을 했더니 얘가 A가 나오고요. 요건 뭘까? A하고 B에 있는 걸 몽땅 때려 넣어봐야 그냥 A 자신이 된대. 그죠? 그냥 그 말은 뭐냐면 B에 있는 원소를 추가로 집어넣으려고 봤는데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A에 중복되어 있는 거지. 즉 B의 원소는 몽땅 A에 있는 거지. 그 말은 B가 A에 포함되어 있군요. 이렇게 생각하겠지.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상황이 뭐냐면 A가 있고 B가 있어. A, B에 있는 걸 몽땅 다 모아봐야 결국에 그냥 A 자신이야.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뭐다? 두 번째 상황이다. 세 번째, 이게 조금 중요한데요. A에서 B를 뺐대요. 그래도 이게 A가 나오더래요. 요거를 자칫 잘못 생각하면 B가 A를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뭐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하긴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첫 번째, 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뺄 게 하나도 없어. 뭘 빼는데? 차집합은 A에 있는 놈들 중에서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놈. 즉 A에서 A하고 B하고 공시에 있는 놈 우리가 뭐라 그랬지? 교집합이잖아. 사실상 요거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요거거든요. A의 교집합 B 요걸 빼는 거와 다르지가 않나요? 그죠? 근데 그냥 A가 그대로 다 살아남는데요. 그럼 요 원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즉 A하고 교집합 B가 뭐란 소리? 하나도 없다는 얘기. 즉 이 말이 말하는 거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야. 이 소리야. 뺄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예를 들면 둘이가 공집합이라는 건 A, B가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잖아. 아까 차집합을 생각해봐. 이렇게 겹쳐있을 때 겹쳐있는 부분만 싹 지워버리고 나머지 남긴 게 뭐였어? 차집합이었잖아. 근데 이거는 겹치는 게 하나도 없기, 빠질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남는 거야. 이게 이제 A 차집합 B가 A일 때 얘기가 되는 거고, 하나만 더 해보자면 네 번째네요. 이번에는 A 빼기 B를 했더니 얘가 뭐가 돼버려? 공집합이 돼버렸어. 아까 얘는 뭘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편하다? A라는 놈에서 A 교집합 B를 뺐더니 라고 받아들이는 게 편하다. 근데 다 지워졌다. 다 지워졌다는 얘기는 이 안에 A 원소가 다 있다. 무슨 말인지 얘기했어요? A 교집합 B가 곧 A다. 그러면 A 교집합 B가 곧 A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A가 B에 포함되어 있군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게 이제 포함 관계에 따른 연산들입니다. 됐죠? 양이 되게 많습니다. 양이 많은 반면에 깊이가 아주 깊지도 않고 막 되게 어려운 내용은 있는 건 아니니까 부담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주제. 아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원소의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고난도 문제가 조금 나오는 영역이라서 조금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집합의 연산입니다. 집합의 연산은 뭐냐?
이제 아까 말했던 네 가지 연산, 합집합, 교집합, 뭐 여집합, 그리고 차집합에 대해서 연산 법칙들이 등장을 해요. 그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1번이 뭐냐? 교환 법칙이야. 얘는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뭐냐면 A 교집합 B랑 B 교집합 A가 같다는 얘기야. 같겠지. 당연히 똑같은 부분 찾는 건데 뭐가 달라지겠어. 사실 너무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좀 웃기긴 해요. 그죠? 그 다음에 합집합 B도 A 합집합 B랑 B 합집합 A랑 같아요. 왜? 여기 이제 교환 법칙.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제 때 너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때문에 뭐 막 되게 기억해놔야 된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좀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결합 법칙입니다. 결합 법칙도 마찬가지로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내용.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기호가 있게 돼 있는 거야. A 합집합 B에다가 합집합 C를 하겠대. 어머? 그러면 요걸 먼저 구한 다음에 원래 수학에서 기본은 괄호가 있는 것부터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 합집합 B를 계산한 후 그 녀석이랑 다시 C를 합집합을 하라는 건데 따지고 보면 요 녀석은 뭐와 같다는 얘기냐면 결합 법칙이라는 건 계산 순서, 즉 괄호를 여기다가 놓지 않고 요렇게 계산을 해도 차이가 없다는 거야. 어차피 몽땅 때려야 될 거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 이거를 이 결합 법칙을 그 실제 문제에서 적용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로를 다 어차피 가운데로 합집합이면 합집합이고 집합 세 개가 달라. 합집합이고 기억이 다른 경우에는 이거는 이거다라고 기억하는 것보다 결합 법칙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 이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야. 그냥 가로를 지워도 된다. 가로를 지워서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도 아무 무리가 없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오케이? 이렇게 기억을 해요. 가로 따위는 필요 없어. 뭐만 있을 때, 합집합끼리만 있을 때, 또는 교집합끼리만 있을 때도 가로가 의미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게 이 결합 법칙 실제 적용하기인데 가장 편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다음 거, 당연히 교집합에도 이런 소리 성립합니다. A 교집합에 B에 교집합 C도 뭘로 계산해도 돼? A 교집합에 B 교집합에 C로 계산을 해도 되는데 마찬가지 이것도 기억할 때 그냥 교집합끼리만 전산을 할 때는 바로 풀어버려도 돼.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여러분이 기억하기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세 번째입니다. 이 녀석이 이제 조금 빡센데 분배 법칙입니다. 얘는 교집합과 합집합이 같이 사용되는 경우예요. 같이 사용된 경우에 사용하는 법칙이에요. 이것도 두 종류가 있는데 이런 거야. A 합집합에 B 교집합에 C, 또는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A 교집합에 B 합집합에 C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자, 보자고.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곱셈하고 덧셈하고 있을 때 분배 법칙 썼던 것이 요렇게 두 개 걸고 요렇게 두 개 걸어서 계산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A 합집합 B에 A 합집합 C에 가운데 있는 기호인 교집합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게 분배 법칙이에요. 이게 조금 빡세죠, 그죠? 이것도 가능해요. 순서가 바뀌어도 뭐 숫자에서는 곱셈하고 바뀌어버리면 곱셈하고 덧셈하고가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굳이 분배 법칙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곱셈부터 계산하고 덧셈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얘 둘이 바뀌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A에 교집합에 B가 만들어지고 여기도 A에 교집합에 C가 만들어지고 여기가 뭐가 들어옵니다? 합집합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분배 법칙. 이게 제일 중요한 상대 법칙인데 사실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 실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막 되게 중요하게 쓰인, 물론 결합 법칙 꽤 여러분들이 실수를 유도 만들어내기도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파트는 아니고 조금 색다르게 이런 법칙이 있구나 기억해야 될 내용이 일단 있고 분배 법칙 두 개 기억하셔야 되고, 제가 항상 아이들하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할 때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흡수 법칙이라는 겁니다. 흡수 법칙도 이렇게 생겼어요. 합집합하고 교집합이 동시에 등장을 해요. 근데 집합이 셋 중에 요거 세 개가 다 다르잖아. 근데 세 개 중에 똑같은 게 두 개 포함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교집합에 B에 합집합에 A. 교집합하고 합집합이 같이 쓰였으니까 이건 분배 법칙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 다시 분배 법칙 형태로 와요. 왜냐면 A하고 합집합하면 아까 A라고 했잖아요. A 교집합 A.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여러분들이 A 교집합의 B에 분배 법칙을 쓰자면 합집합의 A 교집합의 A라고 쓸 건데 얘가 그냥 A란 말이지. 또 분배 법칙을 쓸 거야? 아니잖아. 얘는 실제로 이제 그냥 간접적으로 벤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해보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봐요. BA 합집합 한 거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A에 있는 원소랑 B에 있는 원소랑 몽땅 때려 넣은 놈이잖아. 그 중에서 A에 포함된 거, 동시에 포함된 것만 뽑으면 당연히 A 아니야?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 성질에만 의존하다 보면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이걸 분배법칙 쓴단 말이지. 또 분배법칙 다시 이걸로 돌아옵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당황하게 만들어 사람을. 이건 흡수법칙은 이렇게 기억합시다. 교집합과 합집합이 같이 쓰여 있는 상태에서 집합 3개가 연산이 되고 있는데 그 집합 3개 중에 2개가 같아요. 그러면 그냥 그 같은 놈으로 튀어나온다. 요게 뭐다? 흡수법칙이다. 뭐 반대도 있어요. 이렇게 합집합에 비교집합에 A. 요 녀석도 뭐다? A다. 분배법칙의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 그 결과가 심플하게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분배법칙만 놓고 보면 그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실수하는 파트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합시다. 오케이? 5번째. 요거는 중요하기도 하고 자주도 나오긴 하는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되게 익숙해져요. 그래서 어려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함수에서도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A라는 녀석에 교집합이라는 녀석이 있고 B가 있고 요거에다가 통째로 여집합을 걸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이 여집합이 각각한테 뿌려져요. 그래서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데 여집합을 먹으면서 아내가 뭘로 바뀌어요? 뒤집어져요. 합집합으로. 반대로 똑같아요. A의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을 하면 똑같이 여집합을 뿌려주되 가운데 게 뒤집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집합의 연산법칙 중에서 몇 가지? 5가지. 그러니까 제일 많이 헷갈리게 하는 건 결합, 분배, 흡수입니다. 드모로 가면 다른 거랑 헷갈릴 일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결합, 분배, 흡수를 구분하는 거는 얘는 그냥 합집합, 교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집합의 연산 기호가 똑같아요. 종류하고 상관없이. 그럼 가로 풀어버려라. 가로 의미 없다. 여기에 결합 법칙이야. 오케이? 반면에 분배 법칙은 합집합과 교집합이 섞여 있는 채로 가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된다? 분배하면 된다는 거고, 그죠? 그때 이 3가지 집합의 종류가 다 달라요. 그럴 때 이렇게 써놓으면 분배 법칙이 성립되고, 흡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마찬가지 교집합, 합집합 또는 합집합, 교집합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 섞여 있는 3개의 집합들 중에서 똑같은 게 있는 거야. 그럼 그냥 그 녀석이 나와. 이게 흡수 법칙이다. 그래서 제일 많이 실수하고 당황하는 게 흡수 법칙이니까 꼭 기억합시다. 오히려 분배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을 중요하긴 요게 더 중요한데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실수를 많이 하는 건 결합 법칙과 흡수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이 녀석 기억을 해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뭐가 다 해결이 됐냐면 제일 이 단원에서 조금 여러분들 난감하게 만드는 연산 법칙이 다 끝났고요. 연산 법칙입니다. 이 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연산 법칙이 끝났고요. 이제 남아있는 건 딱 하나. 어휴. 사실
수업 시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다뤄야 될 몇 가지 파트들이 남아있긴 해요. 뭐 대칭차 집합이라든가 뭐 약수를 집합으로 가지는 집합, 배수를 집합으로 원소로 가지는 집합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좀 이따가 시간을 봐서 조금 언급은 해드릴게요. 대칭차 집합이 뭔지. 일단은 중요한 것부터 교과 과정 내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얘기. 요게 그냥 N의 A의 합집합이니까 A의 원소하고 B의 원소하고 더해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보세요. 내가 벤다리그램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거 여기가 3하고 6이 있고 여기가 1, 2가 있고 아까 1, 2, 3, 6이었고 여기가 이렇게 4가 있는 거야.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는 4개잖아. B의 원소의 개수는 3개잖아. 근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몽땅 때려놓고 중복시키지 않는다 했지. 집합에서는 중복시키면 안 된다 했잖아.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요거는 A의 원소의 개수, 요거는 B의 원소의 개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따져봤더니 몇 개야? 요 5개 나오네, 이렇게. 그냥 더하면 안 맞지. 그쵸?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뭔가 차이가 생긴 거야. 왜 그래? 요 4개 중에도 2하고 2가 포함되어 있고, 요 3개 중에도 2하고 2가 포함되어 있어. 근데 이 합집합에는 2는 2번 카운팅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씩만 들어가야 되잖아. 따라서 여기서 뭘 빼줘야 되는 거야. 이만큼 빼줘야 돼. 왜? 저건 중복 카운팅 됐으니까. 그쵸? 그래서 요렇게 계산해야 우리가 원하는 합집합 원소의 개수가 나오더라는 거야. 근데 요 2가 뭔데? 교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녀석, 즉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 돼.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돼. 괜찮아요? 요게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다. 자, 근데 이제 문제 풀 때 나중에 이제 최대치수 문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단원에서는. 그때는 요 식을 여러분 선생님 똑같은 식 써놓고는 뭐 다르다고 하십니까? 하지 마시고 바라보는 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수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항상 바라보는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바라보고 이 문제를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10분 만에 문제를 풀 수 있고 어떤 친구는 뭐 1분 만에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식을 볼 때 이렇게도 바라보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되게 좋은 게 되실 거예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합은 뭐와 같다?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의 합과 같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됐죠?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이제 세개짜리예요. 이게 이제 복잡한데 이제 사실 막 포함과 배제도 나오고 막 원래는 되게 어려워야 되는데 일단은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봅시다. 3개짜리 원소의 합, 합집합의 원소의 합을 봅시다. 요거는 좀 복잡합니다. 쓸 때마다 어깨 바쁩니다 이거. 일단 원소를 다 더해. 그럼 여기서 또 중복해서 더해진 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왜?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놈은 두 번 더해졌잖아. 그지? 그러니까 뭘 빼줘야 돼? N에 A 교집합 B 빼기 N에 A 교집합 C 빼기 N에 B 교집합 C 중복해서 카운트된 거 다 빼주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버렸냐면 야 A에도 있고 B에도 있고 C에도 있는 녀석이 있을 거 아니야. 셋 다 포함된 새끼. 그 새끼들은 여기서도 더해졌고 여기서도 더해졌고 여기서도 더해졌어. 그치? 근데 여기서 빠졌지. A, B, C에 모두 포함된 녀석은 여기서 또 빠졌지. 여기서 또 빠졌지. 3번 더하고 3번 뺐어. 그럼 다 빠져버리더라. 한 번은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뭘 해주는 거야? 더하기 N에 교집합 C. 이거는 외워주시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물론 3개짜리 원소의 개수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하면은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할게요. 문제가
세 개가 돼버리면 너무 뭐가 많기 때문에 미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문제를 풀면서 조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1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방법, 그리고 2x2 매트릭스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2 곱하기 2 표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쉬워요. 나중에 경우의 수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요거 두 개는 워낙에 중요하다고 다들 얘기를 하니까 기억을 하는데 세 번째 걸 많이 놓쳐요. 이게 뭐냐? n의 a의 차집합 b,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뭘로 계산해야 된다? na에서 뭘 빼면 안 된다? nb 빼면 큰일 난다. 요거 절대 아니다. 아셨죠? 요게 아니고 뭘로 가야 된다? 실제로 빠지는 거 뭐만 빠져? 둘 다 있는 것만 빠지잖아.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NA에서 뭐만 빼주세요? N에 A 교집합 B만 빼주세요.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지 뭐가 나온다?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온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이게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데 좀 이따 문제 풀면서 몇 개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외에 이제 추가로 여러분들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이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있어요. 대칭 차집합이라는 거. 이게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것만 해. A하고 B하고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면 교집합을 제외한 이렇게 생긴 요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대칭 차집합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편하게 기억하는 방법은 합집합에서 뭘 뺀 녀석, 교집합을 뺀 녀석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제일 편하게 외우는 방법이고, 또는 A 빼기 B랑 A에서 B 빼면 얘 나오잖아. 합집합 B에서 뭘 뺀 놈, A를 뺀 놈, 이렇게 해도 돼요. 물론 이제 좀 이따가 문제 풀면서 하나 더 보여드릴 성질인데, 이 차집합이라는 거는 교집합의 B의 이어집합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이거 좀 이따 문제 풀 때 설명하려고 남겨놓은 건데요. 좀 이따 기억합시다. 이렇게 바꿔 써도 돼요. 뭐 이것도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일단은 이 정도만 기억을 해놓읍시다. 그리고 대칭 차집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세개차이. 이거를 보통 어떻게 많이 표현을 하냐면 뭐 문제마다 다른데 어떤 데는 문제에서는 뭐 스타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보통 곱집합 많이 쓰니까 어떨 때는 뭐 요걸로 쓰기도 하고요. 뭐 어떨 때는 뭘로 쓰기도 하고 요걸로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3개짜리 대칭 차집합. 만약에 요걸로 했다고 가정했을 때 A라는 녀석하고 B라는 녀석하고 C라는 녀석을 요렇게 대칭 차집합을 걸어서 나올 거예요.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심화하시고요. 일단 이런 게 나오면 한번 들어놓는 건 되게 도움 되니까요. 집합이 생겨야 돼요. 이렇게 A, 요렇게 B, 이렇게 C가 있을 때 저 대칭 차집합을 걸면 아주 재밌는 형태가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하고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도움 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는 수업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3개짜리 대칭 차집합. 대칭 차집합의 의미는 벤 다이어그램 상의 요 녀석,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다.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다. 3개짜리 대칭 차집합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됐죠? 여기 이제 대칭 차집합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하나 추가해 주자면 이제 어떤 수, 이런 집합이 나올 거예요. 약수 집합과 배수 집합. 여기 있는데 약수 집합과 배수 집합은 문제를 통해서 배우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근데 보통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A의 M을 X바, X는 M의 약수. 이렇게 하면 약수 집합이 되는 거고. 오케이? 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겠죠. A의 N은 뭐다? 이렇게 하면 이건 약수의 집합인 거고,
뭐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안 하고 요거 대신에 뭐 m의 뭐라고? 배수라고 표현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막 교집합이 나오면 예를 들면 AM이 M의 배수 집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3하고 교집합 A4하고 요걸 계산하라고 해요. 그러면 요건 3의 배수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이건 4의 배수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맞지? 그럼 뭐가 되겠어? 3의 배수이기도 하고 4의 배수이기도 한 놈이 교집합이 되겠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공배수의 집합이 되겠지. 공배수의 집합은 공배수는 뭐의 배수? 최소 공배수의 배수. 그래서 얘가 A의 C가 된다거나 뭐 약수는 또 공약수의 집합이 될 거니까 최대 공약수의 집합이 된다거나. 그래서 이제 포인트 하나 짚어놓자면 약수의 집합이거나 배수의 집합이 등장했을 때는 항상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좋은데 그때 사용하기 쉬운 건 교집합이야. 그래서 합집합을 교집합으로 체인지하거나 전개를 해서 교집합이 드러나게 해주면 문제 풀기가 조금 쉬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A에 2에 배수의 집합이라고 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건 뭐야? 이렇게 되면 이건 2의 배수, 이건 4의 배수. 교집합 잡아요. 뭐 되겠어? 어차피 4의 배수는 모두 2의 배수잖아. 둘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4개 되겠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나가는 거지. 반대로 A에 3에 합집합의 A에 6이야. 그치?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 이거 죄송합니다. 9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 3의 배수는 9의 배수를 모두 포함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가 돼? 여기 3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연산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약수집합, 배수집합. 물론 이제 최근에 원소의 개수에 대한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개념 정리는 여기까지 할게요.